1월 25일 화요일 수리학당 수투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이제 정적분 하고 있어요. 정적분 하고 있는 중이고 개념 설명하고 7번까지 문제를 소개했고요. 이제 계속해서 문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가 1에서 끊겨 있어요. 1에서 끊겨서 1의 왼쪽은 마이너스 1, 1의 오른쪽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는 분할된 함수래요. 서로 다른 모양이네. 그런데 이제 또 이 아이가 등장을 했단 말이야. gx라는 함수가 정해져 있는데 마이너스 1 어떤 상수에서 x까지 바로 이 x가 이 gx라고 하는 이 x와 맞물려서 이게 x에 대한 이제 함수임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어떤 반사적인 행동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하나는 여기 있는 아래에 있는 이 상수값을 x에다가 집어넣어 보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뒤가 어떤 모양이건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의 정적분은 그 어떤 피적분 함수를 갖다 놔도 그 값이 0이 되니까 g-1은 0이다 라는 조건을 하나 얻은 거고요. 두 번째는 미분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미분. g'(x). x에 대한 미분이고요. 그 x에 대한 미분을 여기다 실시하면 요 안쪽에 t에 대한 함수만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사실은 여기 유형이 하나 더 있어. 이제 요 안쪽에다가 x를 넣어놓는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은 지금 뭐 구체적으로 다루긴 뭐해서 이제 뺐어요. 한번 볼 수 있으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여기 지금 t에 대한 함수고 t에 대한 함수면 t 자리에 x를 넣어서 고스란히 빼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x-1 fx 여기까지가 일단 첫 줄 요만큼을 보고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거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어지면 자연스럽게 바로 다음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fx가 단독 함수가 아니기 때문이지. fx가 1의 왼쪽과 오른쪽으로 갈려 있으니까 그 값을 각각 대응시켜 줘야 될 거 아닌가. fx가 마이너스 1이래요.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언제?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리고 저기 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 돼 있어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면 x 마이너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2가 이렇게 곱해진 함수가 된다. 언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돼 있대요. 등호가 양쪽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는 이제 연속 함수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오케이.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그랬는데 전부 다 주어가 뭐냐면 gx는이에요. gx는 어떠어떠하다. gx는 어떠어떠하다. 방정식 gx = k가 가지려면 이런 식이야. 내가 들고 있는 건 뭐야? 들고 있는 건 g'(x). 지금 당신들이 들고 있는 요만큼이 g'(x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적분 문제가 아니고 미분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도함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원함수의 개형을 그릴 때 도움을 준다 라는 겁니다. 자, 맞춰서 그려보죠. 이렇게 x축을 갖다 놓고 어디서 가르냐면 1에서 가르는 거야. 1에서 갈라서 이 1의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x-1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1,0을 지나는 직선이죠. 그렇대요. 1의 왼쪽에서는 이런 직선을 그리고 1의 오른쪽에서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위로 볼록의 2차 함수죠. 근데 근이 1과 2예요. 그럼 요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지겠죠. 간단해요. 요는 얘가 누구냐는 거지 지금. 얘가 지금 우리가 그려놓은 이 대상이 누구냐면 g'(x니까 이 g'(x에서 얻은 정보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플러스 마이너스. 도함수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니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갈리는 지점,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갈리지는 않지만 뭔가 도함수가 바뀌는 자리로 의미가 있을 테고, 요렇게 x 이퀄 1과 x 이퀄 2를 만들어 놓으면 이걸로 gx의 개형이 그려지는데,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 올라가다가, 근데 내가 이거 올라가다가 살짝 이렇게 꺾는 이유는 여기 접선의 길이가 잠시 0이 된다는 거예요. 한순간 0이 되는데 다시 올라가는 거지. 다시 올라갔다가 여기도 접선의 길이가 0이 됐다가 이제 여기서는 드디어 내려오기 시작한다. 이게 gx의 개형이라는 거예요. y 이퀄 gx의 개형이 이렇다. 어제 이거 개념 설명할 때도 소개를 했지만, 원래 도함수였으면 여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게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얻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g의 -1이 0이다. 추가 조건을 하나 더 얻는 거죠. g-1이 0이다. g-1은 대략 지금 위치로 봤을 때 여기가 y축 x 이퀄 0이니까 한 요쯤일 것 같아요. 요쯤. 네, 요쯤 x 이퀄 -1이라는 위치가 있는데 여기서 x축을 그려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g-1이 0이라는 조건에 부합하게 되고 gx의 개형을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질문에 답해볼까요? 기억번. gx는 구간 1, 2, 열린 구간 1에서 2 사이에서 증가한다. 그냥 눈으로 보고 대답할 수 있어요. 이게 1이고 이게 2입니다. 1에서 2 사이에서 증가하는 거 맞죠? 기억 맞아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x 이퀄 1에서 접선의 기울기 0으로 미분 가능해요. 니은도 맞습니다. 이거 보고 속으라는 얘기야. 여기가 뾰족하니까 미분 불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G'X는 이 자리에서 미분 불가가 맞지. 그러나 G'1의 값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0이라고 대답을 할 거 아닌가. 그게 접선의 기울기 0이란 뜻이에요, 그게. 그리고 마지막 질문, 방정식 gx 이퀄 k. 요거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y 이퀄 gx와 y 이퀄 k라는 상수함수의 교점 찾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이제 y는 k라는 상수함수를 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세세근을 갖는다는 건 서로 다른 세 교점을 갖는다는 소리. 그러한 k가 존재한다? 안 될걸요? 이 밑에다 그어도 안 되고 위로 아무리 올라가도 한 번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는 점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내려왔으면 다시 올라가는 점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맥시멈 2개입니다. 맥시멈 2개. 그래서 디귿번은 틀렸다. 기역, 니은, 디귿 중 기역, 니은만 맞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9번입니다. 별거 아닌 듯한데 뭔가 좀 일이 많은 녀석이에요.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또 다 납득이 돼. 우리가 안 배운 게 없어요, 여기서. 초고차량에서 양수인 2차 함수 각각의 표시를 해볼게요. 다음 함수에 대한 얘기니까. 자, fx가 2차 함수야? 그러면 ft도 당연히 t에 대한 2차 함수일 때고, 요 피적분 함수 안에 보면 t를 하나 더 곱해놨기 때문에 얘가 토탈 3차예요. 그쵸? 2차에다가 t를 하나 더 곱했으니까. 그리고 그 3차의 i를 정적분을 하건 부정적분을 하건 좌우지간 적분을 한다는 거잖아. 그지? 적분을 하게 되면 gx의 최종 차수는 4차라고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죠. f가 2차, 비적분 함수가 3차, 그래서 gx라는 결론은 4차 함수이다. 이렇게 알고 이제 시작을 해보죠. 일단 이게 또 함수로 정의된 정적분, 함수로 표시된 정적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두 개의 행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g 0이 얼마냐? 그러면 이 xl에 0을 넣으면 0에서 0까지의 정적분이니까 0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고 했고요. 자, 두 번째 행동은 미분이죠. g'x는 해요. 그럼 또 피적분 함수 안쪽에 다 t에 대한 함수니까 그 t 자리에 x를 집어넣어서 밖으로
빼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기억번 질문에 대한 대답. G 프라임 0은 얼마냐? 예, x라는 인수를 갖고 있으니까 얄짤없이 0이 됩니다. 일단 기억번 옳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니은번부터 이제부터는 니은번 안에서만의 가정이야. 이걸 기억이나 디귿번으로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양수 알파에 대하여 G 알파가 0이면이라는, 이게 명제로 따지면 가정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뭐뭐이면 뭐뭐이다 할 때 가정. 그러니까 어찌 생각하면 G 알파가 0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때 fx equal 0는 이게 방정식이죠. fx와 x축이 서로 만나는 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녀석은 열린 구간 0에서 알파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 라는 건데, 우리가 딴 게 아니라 요걸 들고 있다는 거죠. 요걸 G 프라임 X를. 그럼 G 프라임 X 생각해 보시면 이런 식이잖아요. X라는 인수가 하나 있고, 그리고 G가 두 개의 근을 가질지 안 가질지 모르겠지만 가질 수도 있는 어떤 2차 함수. 그러면 도함수가 3차 함수. 그럼 그 도함수 3차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면 G 프라임 X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자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 X축의 0 자리를 요렇게 여기서 올라가거나 뭐 딴 데서 갔거나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0이라는 근이 있다는 거죠. 0이라는 근이 있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두 근을 더 갖는다라고 하면 F에서 가지는 두 개의 근을 더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렇게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3차 함수가, 이게 3차 함수인데 이 3차 함수가 0 말고 두 근을 더 갖는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때의 이 x1과 x2가 바로 저 fx의 근이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도함수가 된 gx를 상상을 해보면, 이게 도함수니까 마뿔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요렇게 여기서 이제 극소값을 갖게 되는데 이 g형이 0이라는 사실은 그냥 원래부터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처음 함수가 주어진 순간부터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이게 이 극소값에서 바로 요렇게 x축을 그을 수가 있단 말이야. g형이 0이어야 하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기 x1이라고 우리가 가정한 fx의 근 하나가 극대의 위상을 갖는단 말이야. 극대 값이 되어야만 하는 거야. 그럼 여기 0에서 스치고 올라간 극대의 이후에서 x축과 다시 만날 방법은 없지. 그렇다면 또 하나의 근을 갖는다라고 해봐요. 지금부터 gx가 또 하나 이상의 근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내려가는 수밖에 없단 말이야. 왜냐면 여기가 극소가 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돼서 요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최소한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스치고 다시 올라가는 거 정도겠지. 왜냐, 근이 하나 더 있대잖아. 알파로 근이 하나 더 있대잖아. 그러니까 근이라는 애가 나오려면 뭐 이게 알파가 됐건 이게 알파가 됐건 간에 x축 밑으로 내려오는, 극소점에서 x축 밑으로 내려오는 구간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렇다면 이 가정 하에서 fx 이퀄 0는 다시 말해 x1과 x2 는 알파보다 x1이 여기서 x1이라는 애가 알파보다 작은 위치에서 근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0에서 알파 사이에 근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이제 fx가 근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이제 가정도 필요한데 그런 가정하에 해보시면 여기가 fx가 잠깐만 fx가 근을 갖지 않아버리면 이 0을 지나는 이후로 더 이상 내려올 구간이 없죠. 내려올 구간이 없다는 얘기는 감소하다 증가한다는 얘기인데 G0이 0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다른 근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니은번 가정이 맞질 않아요. G 알파가 0이다라는 가정이 맞질 않아요. 이걸 다른 식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는데 아싸리 이거를 여기에 근이 아니라 저 적분 전체로 소개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거는 이제 별도로 인테그랄 0에서 알파 양수 알파까지의 t 아이고 이런 ft가 0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이 녀석은 일단은 0을 지나야 되는 녀석이야. 0이라는 자리를 반드시 자기 근으로 하는 녀석이고 그 0에서 출발해서 알파까지 진행을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적분의 총량이 0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0을 여기서 지난 애가 이게 이제 3차 함수라고 할 때 두 근을 가져서 이렇게 했더니 그 총량이 0이 되었다 이런 얘기. 그렇게 될 방법은 여기 있는 플러스와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상쇄되어 0이 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알파를 따져봐야 여기가 알파가 돼서 이 두 넓이가 같은 케이스. 아니면 얘가 조금 더 작고 이게 더 많이 내려가서 이 중간 어디에서 이 넓이와 이 넓이가 서로 같아져서 0이 되는 경우 이렇다는 거지. 이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면 이 FT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근이 바로 요놈과 요놈 중에 하나여야 한다는 얘기인데 반드시 둘 중 하나는 0과 알파 사이에 놓여 있게 되죠. 이렇게 안 하면 0이 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니은번도 옳습니다. 마지막 디귿번 이쪽으로 아니야 어차피 이거랑은 상관이 없으니 니은번은 가정에 의한 식이었으니까 니은번 내용은 잠깐 지우고 여기에다가 이제 디귿번 가정으로 또 들어가 볼게요. 양수 베타에 대하여 f 베타도 0이고 g 베타도 0이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베타부터 x까지 tft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일단 2차 함수가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g 베타는 0에서 베타까지
TFT를 적분한 내용인데 이것도 0이다. 방금 전에 한 얘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가 니은번에서 두 번째 설명을 한 이유가 그 두 번째 설명처럼 얘를 바라보면 봐봐. 그럼 TFT라는 애는 기본적으로 지가 T도 있고 T-베타도 있고 그리고 T- 어떤 한근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딱 베타까지 적분을 했더니 0이더라. 이런 사건은 어떻게 해서만 일어나냐면 0에서 출발한 3차 함수가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변곡점을 갖고 이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아져서 이게 이제 TFT라고 하는 3차 함수인데 이 3차 함수의 한 근이 베타. 이래서 F베타가 0. F베타 0. 그리고 이 0에서부터 베타까지를 이렇게 정적분을 했더니 0. 무슨 뜻이냐? 요 가운데 끈이 2분의 베타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0과 베타의 정중앙. 이어야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조건, F베타는 0이다, G베타는 0이다로 이미 fx의 두 개의 근이 2분의 베타와 베타로 결정이 됐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이게 근의 길이가 같아야만 이 두 넓이의 합이 0이 될 수 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되면 이 말이 당연한 말이 됩니다. 어떻게 돼? TFT라고 하는 지금의 이 3차 함수를 베타부터 적분하겠다는 거야. 베타부터. 이걸 적분으로 보지 말고 그러면 요 함수를 뭐라 그럴까? hx라고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 정의한 함수를 hx라고 해보면 다시 뭐가 돼? h'x가 fx가 되죠. hx의 도함수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h0은 0이죠. 항상 이런 함수로 정의된 정적분 모양 나오면 두 가지 행동을 해본다고 그랬으니까 h0은 0이고 h'x가 xfx라 할 때 바로 얘가 h의 도함수가 되는 거지. 그리하면 여기 이렇게 간격이 같은 세 개의 간격으로 맞불 이렇게 도함수를 보는 거예요, 얘를. 그러면 hx의 개형이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증가하는 녀석이 되는데 이때 이 두 넓이가 똑같으므로 극소의 높이도 똑같게 됩니다. 극소의 높이도 똑같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h0이 0이다 그랬으니까 이 y축이 있는 이 자리에서 x축이 이렇게 그어진다는 뜻 하면 자 이제 맞는 얘기죠? 실수 전 구간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h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x축보다 더 높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높거나 같다. 지금 그림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얘가 0에서 x까지 tft dt가 될 테니. 됐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옳은 얘기가 있는데 살짝 어려운 문제인데 어쩔 수 없죠. 뭐 모의고사 같은 거 치면 이런 문제 한 문제씩은 나오니까. 10번입니다. 이 문제는 간단해 보이는 문제고 간단한 문제가 맞아요. 맞는데 왜 넣었느냐? 자, 지금 여기 또 보이죠? 함수로 정의된 정적분 나오면 반사적으로 두 가지 행동을 한다. 내가 0을 넣고 미분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대다수의 문제는 이라는 전제를 달았어요. 그리고 그게 아닌 사례가 있다 라고 했는데 그 아닌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서 내놨습니다. 얘는 미분을 해서 할 수도 있을 텐데 아주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좀 약간 미분에 빠질 겁니다. 일단 우리 지금 수투에 있는 이론으로는 이걸 미분을 못해. f서클 fx 미분을 못하잖아요. 얘를 미분하면 f 프라임 fx
곱하기 F'X가 된다. 배우긴 배웠는데 이건 원래 교과 과정이 미적분이죠. 미적분에 가서 배우게 돼 있는 거라서 지금 여기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제 fx를 어떻게 찾아내야 하는가? 다항식 fx의 계수들의 합은 요것도 힌트로 좀 알고 있으면 좋은데 혹시 말이에요. 혹시 이 다항식 fx를 다 구할 수 없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지금 이 문제가 그러하다는 건 아니고 어떤 문제에서 다항식의 계수의 합을 물으면 실상 여러분은 f1 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 다항식에 있는 x자리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계수의 합이에요. 그 의미가. 근데 혹여 이제 f1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러하면 되는데 이미 이거는 이제 fx를 다 구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예상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해봅시다. 다항식이라고 했잖아요. 다항식. 그러니까 몇 차인지를 몰라. 그 몇 차인지를 모를 때 양쪽을 항등식으로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은 최고차의 계수와 그것의 차수를 다 미지수로 놓는 겁니다. a, x, n승. 으로 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뒤가 얼마인지는 딱히 관심은 없어요. 필요하면 더 넣을 수도 있을 텐데 일단 차수가 결정돼야 뒤로 미지수를 몇 개 더 넣을지가 결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ax, n승으로 놓고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그럼 이제 양변에다가 놓고 들어가 볼게요. f 서클 fx의 최고차는 이 좌변의 최고차는 a 괄호 열고 ax n거듭 제곱 더하기 점점점점의 n승 더하기 점점점점 이렇게 되는 식이에요. 그런데 그 뒤가 아직 궁금하지 않은 것은 난 지금 최고차의 차수와 그 계수를 찾으려고 하는 중이니까 좌변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요. a의 n거듭 제곱 얘가 거듭 제곱이 될 테니까 a의 n거듭 제곱에 a를 하나 더 곱하니까 a의 n 플러스 1승 이라는 계수를 갖는 x의 n 제곱 차수 이렇게 됩니다. 맞죠? x의 n승을 다시 n 거듭 제곱했으니까 둘을 곱하면 n 제곱이 되죠.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일단 왼쪽 최고차는 저렇게 정리. 오른쪽 최고차는 약간의 이제 생각이 좀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ft dt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얘를 적분을 해. 그럴 수 있지. 그럼 n 플러스 1분의 a x에 n 플러스 1승 더하기 점점점에서 이제 여기 몇 덩어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덩어리가 전부 다 적분되고 뒤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이 이렇게 버티고 있게 되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끝까지 붙이는 이유가 뭐냐. 보통 f보다 차수가 하나 더 높아지니까 얘가 최고차가 되기가 쉬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fx가 1차라서 적분을 했더니 2차가 되었는데 그 2차가 하필이면 얘랑 맞물려서 지워져 버리면 뒤에 마이너스 x제곱 때문에 지워져 버리면 오른쪽에 최고차가 1차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경 쓰여서 이걸 달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만약에 여기 보세요. n 플러스 1분의 a x n 플러스 1승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얘가 최고차라 가정하면 이 녀석이 최고차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어떤 게 같아야 되냐면 n제곱과 n 플러스 1이 같아야 되는 일이 발생해요. 그지?
만약에 그냥 근해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n 구할 수도 있겠지. 근데 문제는 n이 자연수라는 거예요. 다함수니까. 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뒤에 우리가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얘가 떨어지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을 했을 때 아, 이게 이렇게 지워지는 관계구나 라고요. 이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n이 1이어야 하고 n이 1만으로는 안 돼요. n이 1만으로는 안 되고 요렇게 해서 2차 같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a가 되는데 개수가 2분의 a와 1이 같아야죠. 그래야 둘이 빼서 없어지지. 그래서 a는 2가 된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1차 결론을 내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fx는 2x 더하기 b이다로요. 사실은 뭐 과정이 조금 사고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고마운 거지. 차수가 오히려 내려갔으니까. 2차 이상이면 계속 미지수가 늘어나야 되잖아. 근데 지금은 1차식이었고 그 개수가 2다까지 알아냈으니까 fx를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하시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f 합성 fx는 뭐 아주 간단한 결론이지. 2에 괄호 열고 2x 더하기 b 더하기 b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좌변은 4x 더하기 3b였어요. 그 다음에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ft dt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은 정리하면 얘를 적분해서 x랑 0이랑 넣겠다는 거니까 x제곱 더하기 bx가 됩니다. 부정적분하고 똑같아요. x 넣고 0 넣고 빼는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 이렇게 되니까 지워지고 결론은 b 플러스 3x 더하기 3인데 이렇게 가네 b는 1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요놈하고 요놈이 같은 놈이어야 하니까 b가 1이었다. 그래서 끝났죠? 그럼 fx는 합계 결론이 2x 더하기 1이었고 개수의 합은 3이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걸 만나도 0에서 x까지 함수로 정의된 정적분을 만나도 미분이나 뭐 이런 값을 넣지 않는 케이스의 문제였다. 자, 11번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양수 AB에 대하여 0에서 x까지 t-a, t-b 이 2차 함수도 우리가 아주 잘 그릴 수 있네고 그리고 0에서 x까지 적분이니까 뭔가 또 이제 그런 일들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f 0은 0이다와 f 프라임 x는 x-a, x-bao 이렇게요. 생각해보면 되게 심플한 얘기 같은데 간단한 얘기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걸치적거리죠. 덜커덕하고 걸리는 게 있어요. f'x를 그리려고 했을 때 자, f'x 그려봐. 그럼 아래로 볼록으로 잘 그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죠? 문제가 뭐죠? A가 작은지 B가 작은지를 몰라요, 지금. AB 표시를 못해요. A, B 이렇게 쓰고 싶은데 A가 작다라고 말을 한 적이 없어. 양수라고만 말을 했지, 얘가. 그리고 B, A, A, B 어느 건지를 몰라서 두 개로 가정하고 풀려 하는데 또 하나 가번에 보면 함수 fx는 x 이퀄 2분의 1에서 극값을 갖는다고 그랬으니까 2분의 1이 A 아니면 B라니까?
A 아니면 B라니까. 그래서 A가 2분의 1인지 B가 2분의 1인지 조차도 지금 헷갈리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헷갈림은 잠시 잠깐, 잠시 잠깐이고, 얘 때문에 A가 왼쪽인지 B가 왼쪽인지는 금방 결정이 됩니다. 왜냐, 여기서 요 놈이 F'에 있으니까 X 이퀄 A와 X 이퀄 B에서 모르긴 몰라도 그 값에 가는 건 확실하거든요. 부호가 바뀌잖아.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값에서 그 값을 뺐다는 건데 둘 중에 하나는 극대고 둘 중에 하나는 극소일 거 아닌가? 그러면 2차를 적분했으니 3차가 뻔하고 3차에서 극대와 극소 중 어느 쪽이 높으냐 그러면 극대 쪽이 높은 게 가장 확실한 얘긴데 요게 FA고 요게 FB여야지만 둘의 차이가 양수가 될 수 있죠. 이 나번 조건이 A가 극대, B가 극소임을 말해주는 거라고요. A가 극대, B가 극소임을 말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가 A, 여기가 B인 게 맞습니다. 뿔에서 마로 바뀌는 데가 극대, 마에서 뿔로 바뀌는 데가 극소니까 일단 요거는 맞아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뭐냐? 저 2분의 1이 극대였냐, 극소였냐, 이것만 남았죠. 그래서 요 둘로 가정해서 따로따로 푸시면 됩니다. A가 2분의 1일 때, 이렇게요. 이건 B가 2분의 1일 때. 됐죠? 이제 하시면 돼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FA에서 FB를 뺀다라는 이 사실을 그냥 함수값의 차이다라고 보지 말고 적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F'X에다가 A 넣고 B 넣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다. B와 A 요렇게 한 거죠. FA-FB를 요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잘 봐요. B에서 A까지 F'X dx 누가 F'X야? 얘야. 얘가 F'X야. 그럼 얘를 B에서 A까지 적분해 달라는 건 우리 정적분의 최초 의미인 이만큼의 넓이 넓이인데 A에서 B로 적분을 했으면 그 넓이에 해당하는 음수값이 나오겠죠. X축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그런데 그걸 B에서 A로 역방향으로 적분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이게 요 부분의 넓이를 뜻하게 됩니다. 이 넓이를 S라고 하면 이 말이 S가 돼요. S. 넓이가 돼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이 다음 단원이 정적분의 활용, 이름이 정적분의 활용인데, 정적분의 활용 파트의 90%가 뭐냐면 넓이에요, 넓이. 넓이 공식에 관련된 건데, 그걸 미리 좀 끌어다가 쓰려고. 저 적분하기 싫어서, 저 적분하면 되는데 내가 적분하기가 싫어서 미리 좀 끌어다 쓰려고 하는데, 보세요. 이렇게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가 알파와 베타라는 근을 가질 때 이 x축과 두 근 사이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은 하는 공식에 대한 얘기거든요. 물론 얘는 요렇게 생겨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겨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생겨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넓이를 할 거라서 내가 이 S값을 양수로만 만들어주면 돼.
근데 이걸 미리 넣고 이제 적분해 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에? 알파, 베타로 만들어서, 예, 여기다 넣고 막 정리를 했더니 이게, 의외로 간단한 식으로 정리가 되더라. 앞으로는 이면적 구할 때는 적분하지 말고 공식으로 쓰자. 라는 겁니다. 그게 6분의 절대값 A. 요렇게 하면 양수가 돼요. 요 A가 플러스면 이렇게 생겼고 마이너스면 이렇게 생겼는데 그거에 영향받지 말고 그냥 절대값을 쳐서 양수화 시키라는 거야. 절대값 A 하고 두 근 중에 큰 근이 있고 작은 근이 있을 텐데, 예, 두 근 사이의 간격을 이렇게 해요. 큰 근 빼기 작은 근. 두 근 사이의 간격의 세제곱을 하면 딱 넓이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이야. 예, 바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지금 내가 얘를 6분의 1이다 라는 이 조건을 사용해서 A가 얼마니 B가 얼마니 이걸 하려고 하는데, 예, 봤더니 이 FA 빼기 FB라는 내용이 이 부분의 넓이를 말하는 거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도 안 들어보고 6분의 하고 이거 봐. 최고차의 계수 2차항의 계수 얼마야? 1이지. 6분의 1 하고 큰 근 빼기 작은 근. 지금 A를 2분의 1로 잡았으니까 B 빼기 2분의 1이 되겠죠. 에 세제곱 하면 바로 S 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는 6분의 1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 이쪽에서도 FA 빼기 FB가 6분의 1이다를 쓸 건데 그때 이 녀석의 넓이가 6분의 1 하고 큰 근 빼기 작은 근인데 이번에는 B가 2분의 1이니까, 예, 2분의 1 빼기 A의 세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큰 근이 2분의 1이고 작은 근이 A다 라고. 는 6분의 1이다. 이런 방정식을 세우면 우리가 적분의 양을 좀 줄여줄 수가 있죠. 했을 때, 자, 결론. 땡큐 하게도 6분의 1, 6분의 1이 서로 지워지고 B-2분의 1의 3승이 1이래. 예, 3승에서 1이라는 얘기는 원래부터 1이었다는 소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때 나오는 B 값은 2분의 3이 맞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6분의 1, 6분의 1을 서로 지우면 2분의 1 빼기 A의 3승이 1이래. 그러니까 얘가 원래 1이었어야 됐던 거야. 예, 그러려면 2분의 1에서 뺐는데 1이 되려면, 예, 이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여기서 걸러지게 됩니다. 최초 조건이 양수 AB였어요. 양수 AB. 그러다 보니 이 녀석은 A가 양수라는 조건에 위배되는구나 해서 이게 맞구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2분의 1이었고 B가 2분의 3이었다. 둘이 더하면 2가 되겠죠. 이렇게 푸는 문제. 이게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문제가 자유스토리 이제 모의고사의 형태로 나온 아이니까 그게 이렇게 단원순으로 정확하게 가기보다는 뒤쪽까지 다 배운 아이들이 이제 앞뒤 단락에 뭐 공식 단원 순환 필요 없이 그냥 이거 썼다 저거 썼다 한다는 전제하에 낸 거라서, 예,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편해요. 이렇게 쓰는 게. 예, 마지막 12번입니다. 예, 제가 어떤 하이라이트로 단원이 이렇게 진행돼 가면서 그래도 고난도 문항 하나쯤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순간 미쳤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이게 시간이 당연히 널널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했는데 잘 될까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해봅시다. 차근차근 들어보면 또 될만도 해. 예. 지금 보기가 있는데 보기는 좀 이따가 이제 좀 문제를 풀면서 슬슬 얘기를 할게요. 칸이 부족해서 보기는 날렸어요.
최고차에서 양수인 3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리고 얘기가 좀 잘렸는데 가번 함수 fx는 x 이퀄 0에서 극대값, x 이퀄 k에서 극소값을 가진다. 단 k는 상수이다. 근데 3차 함수니까 뭐 뻔한 얘기겠죠. 그러고 나는 1보다 큰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저게 핵심일 텐데 인테그랄 0에서 t까지의 절대값 f 프라임 x dx가 ft 플러스 f0을 만족한다. 다음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뭐 이런 식의 생각으로 시작을 해볼 수 있죠. 3차 함수는 x 이퀄 0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그러면 y축을 이렇게 두고 3차 함수 하나가 올라오다가 요 0 자리에서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 0을 하나 갖는 걸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내려가다 보면 변곡점을 만날 테고 변곡점에서 다시 극소점으로 향해 갈 테고 극소점에서 이렇게 올라갈 텐데 x 이퀄 k에서 극소를 갖는다 라는 얘기는 이제 요 자리가 x 이퀄 k이다 정도요. 대략 그린 y는 fx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건 여기 가번에 나온 조건으로는 지금 이 fx의 y축은 그릴 수 있는데 x축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겠구나. 이제 요 정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 온전하게 이렇게 fx가 다 그려지는 애라면 그것의 도함수, 즉 f 프라임 x는 0과 k를 근으로 하는 아래로 볼록의 2차 함수겠구나. 요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0에서 극대, k에서 극소를 가진다니까 0과 k에서 뿔로 바뀌는 어떤 2차 함수를, 아래로 볼록의 2차 함수를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는 전제하에 기억번이 뭐냐면요. 0에서 k까지 f 프라임 x dx를 구하면 0보다 작다. 그림에서 나오죠? 그림에서 나와요. 0에서 k까지가 딱 어디냐면 극대에서 극소까지야. 극대에서 극소까지를 정적분하면 이 면적에 해당하는 음수값이 나올 것이다.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값은 음수이다. 기억번 그냥 참으로 옳고요. 근데 이제 기억번은 이제 니은 디귿으로 가는 일종의 빌드업 같은 건데 나번을 한번 볼까요? 나번을 보시면 1보다 큰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요런 애가 나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번의 어떤 조건을 챙기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y축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도함수가 이렇게 오다가 요렇게 걷어져 올라가게 되죠. 도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저 피적분 함수가 이렇게 0에서 k 사이에서 원래 요렇게 생겼어야 되는 애가 걷어 올라갔단 말이야. 그리고 요렇게 됐다고 볼 수 있죠. 이 녀석의 그림이 그냥 러프하게 표현하면 절대값 f 프라임 x인데요. 근데 이거 사실은 디테일로 들어가면 절대값이라는 건 결국 이 절대값 벗기고 나면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란 얘기잖아. 요 구간이 f 프라임 x, 요 구간이 f 프라임 x. 절대값을 벗겨도 플러스가 되는 구간이고 접혀 올라온 쪽이 마이너스 f 프라임 x의 그래프를 갖는 쪽이에요. 지금 이 정적분은 바로 이걸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0에서 t까지 내가 지금부터 정적분을 할 건데 절대값을 씌우고는 적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벗겨서 적분해야 되니까 구체적인 함수가 나한테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0에서 t까지라고 생각을 하면 t가 k보다 작을 때와 t가 k보다 작을 때를 일단 갈라야 돼요. 첫 번째, t가 k보다 작을 때. t가 k보다 작을 때. 그렇게 되면 저 왼쪽에 있는 정적분은 0에서 t까지 마이너스 f 프라임 x만 적분하게 되죠. 왜냐면 요 구간 안에만 있으니까. f 프라임 x dx를 하게 돼요. 그것이 ft 더하기 f0과 같다는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라 항등식이래요. 항등식. 이게 t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건 실제로 적분이 가능하죠. 왜냐면 f 프라임 x를 부정적분하면 fx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fx에다가 0t 넣고 둘이 빼는 거니까, 이 과정을 생략했다고 하면 좌변은 마이너스 ft 플러스 f0 이렇게 됩니다. 이퀄 ft 플러스 f0인 거죠. 자, 그러면 f0은 양변에서 지워지는 거고, 결국 이 조건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ft가 항상 0이다?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f에 넣었다 하면 0이다? 이게 가능하니? fx는 누가 봐도 3차 함수인데, 아니 누가 봐도 3차 함수가 아니라 지가 3차 함수라고 내줬잖아요. 3차 함수라고 내준 fx에 어떤 숫자 t를 넣어도 다 0이다? 모순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결국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t는 k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케이스, t가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이제 일이 좀 커지는데, 일이 어떤 식으로 커지냐? 0에서 t까지 절대값 f 프라임 x dx를 둘로 갈라야 됩니다. 0에서 일단 k까지. 0에서 k까지는 마이너스 f 프라임 x dx를 하는 걸로, 그리고 k에서 t까지는 노란색, 진짜 f 프라임 x dx를 하는 케이스. 이렇게요. 좀 빨리 해보면, 아까 요거는 해봤으니까, 이거 부정적분하면 마이너스 fx고, 마이너스 fx에 k 넣고 0 넣고 둘이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fk 더하기 f0. 이 왼쪽에 있는 정적분은 이렇게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정적분은 ft 빼기 fk가 돼서요. 정리하면 f0 ft 마이너스 2배의 fk 이렇게 돼요. 근데 그 녀석이 항상 같아야 된다는 거야. ft 플러스 f0과 항상 같아야 된대, 이게.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야? f0은 항상 같고 ft는 항상 같으니 결국 fk라는 아이가 0이어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나와요. fk가 0이어야 된다 라는 결론이 돼버려요. 그런데 k가 여기서 역할이 뭐냐면 극소거든? 그러니까 나번으로 얻은 결론. 자, 나번으로 얻은 결론은 뭐냐면, 여기에 fx가 0에서 그때 k에서 극소를 갖게 되는데, 그때 fk가 바로 x축에 스친다라는 결론입니다.
예, 이게 나의 예, 결론이에요. 물론 가나를 합친 거죠. 예, 가에서 x 이퀄 0에서 극대, x 이퀄 k에서 극소를 가진다. 그리고 나에서 바로 그 극소값의 x좌표가 0이다. y좌표가 0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준 거니까. 자, 그런데 이 결론이 성립한 전제가 뭐예요? t라는 아이가 k보다 항상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예, 별거 아닌 전제 같지만 1보다 큰 모든 실수 t라고 했기 때문에 1보다 큰 니은번이 그게 되게 어려운 조건입니다. 니은번이 참이 돼요. k는 0에서 1 사이이다. 왜냐? 요 사이에 그러니까 k보다 큰 쪽에 1이 있어야만 k보다 큰 쪽에 1이 있어야만 그보다 큰 t가 성립을 하죠. 이 전제가 맞으려면 t가 항상 k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예, k가 1보다 클 수도 있다고 해버리면 1과 k 사이에 그럼 t가 놓이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방금 전에처럼 모순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니은번이 참인 이유는 예, 이 t가 1보다 예, 크다 에서 나오는 겁니다. 1보다 큰 모든 t이기 때문에 k는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1까지 되는 건 허용한다. 이게 쪼르륵 붙어서 이렇게 딱 1이 닿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보다 안에 들어가는 건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어쨌든 니은번 그래서 맞습니다. 맞는 얘기고. 그리고 디귿번은 자동 성립. 예, fx의 극소값은 0이었다. fk가 0이니까. 이렇게 해서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맞다라는 고난도 문항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적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은 여기서 끊고요. 다음 영상으로 정적분의 활용, 기본 개념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